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내란 특검팀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윤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윤 씨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씨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쯤 시작했는데 윤 씨의 증거조사는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점심과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56분쯤 증거조사에 쓴 겁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선고가 남았습니다. 자, 관련해서 강철 같은 여전사 김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석영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개 네. 마음에 드세요? 아닙니다. 강철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 강 기자 어제 네. 법정에 있었죠? 예. 자,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시간대별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어제 윤석열 씨 결심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윤 씨 측 서증 조사 겸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게 저녁 9시에나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결심 절차가 시작되어서 윤석열 씨 측 검찰이 먼저 최종 의견을 말하고 구형을 한 뒤 윤 씨 측부터 이제 최종 변론을 하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2시 24분에나 변론이 최종 종결됐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고생 많았습니다. 피고 8명에 대해 특검은 각각 어떤 혐의를 적용했고 구형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용현 전 장관들을 비롯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먼저 윤석열 씨에게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중형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죄송합니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현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10년, 김용군 전 육군대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구형 장면 한번 보고 김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자,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정의 네. 구현.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의 구현인데요. 실제로 좋은 말을 다 썼잖아요. 예전에. 근데 어쨌든 1980년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게 막아야 되는데 어쨌든 2024년도에 벌어졌던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2시간 만에 해제시키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그 민주주의 정신으로 탄핵으로 이뤄냈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런 그 판사의 태도나 아니면은 네.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내란 세력들이 보여준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1년 내내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만시지탄이다.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재판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저께 사형을 구형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네. 반면교사를 삼았다라는 점에 특검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새벽까지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윤석열을 눈앞에서 보고 또 기사를 쓰기 위한 과정이 또 언론인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새벽까지 아무도 사실은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결과를 지켜본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분들이 많을 거고요.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번 결심 공판 과정에서도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령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무제한 변론을 받아준다든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국민적 우려가 컸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판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이제 좌우되는데 사실 판사가 부드럽게 하면 형량이 세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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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판사가 아주 강하면 형량이 약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기현 판사의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 열불나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다음에 사회를 보는데 뭐 즐기는 듯한 본인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 재판 전담이 필요하다. 네, 내란 네, 네.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라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 자체도 조희대 그 대법관의 문제도 있었지만 지기현 판사의 그런 태도 때문에 나타났던 그 국민들의 열망이었던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시간을 끌면서 했던 그런 윤석열 측의 변호인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되게 단호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판사가 저 정도였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던 내란 그 재판이었던 것 같고요.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고가 네네. 정말 특검이 제시했던 그런 많은 논리적 근거나 국민들의 그 생중계로 봤던 거잖아요. 12.3 네네네. 계엄을. 그런 것에 대해서 자고우면하지 말고 사형 구형을 내린 특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그동안 보여줬던 지기현 판사의 그런 많은 그 오류나 잘못됨이 그냥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고요. 한간의 그런 의혹이 네네. 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결심 공판 지연 논란이 의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만 명확하게 줬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자, 어제 구형이 내려지는 순간 강 기자, 네네. 윤석열 씨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최후 진술 그때 과정은 또 어땠는지 한번.
네네, 윤석열 이제 특검의 구형, 이제 박옥수 특검보가 구형을 하였는데요. 네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윤석열 씨에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네네네. 그럴 때마다 윤석열 씨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변호인들과 좀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이제 윤곽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이제 보였는데요. 네네. 마지막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네. 라는 박옥수 특검보의 이제 구형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호응하는 듯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은 웃기도 하였습니다. 자, 의원님. 네. 어제 최후 진술 들으셨습니까? 윤석열이요. 네네네.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무슨 화가 나서. 갈릴레오 얘기하면서 본인의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과나 반성하지 않고 네네.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2시간 만에 해제될 거를 무슨 그게 계엄이냐, 엄포용이다 내지는 네네. 그 계몽령 주장. 계몽령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3년의 기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에 5년의 임기였으면 정말 어쩔 뻔 봤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끔찍합니다. 엑스맨이다 외려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자주 섞인 말은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의 그런 희대의 정말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여튼 국민을 죽이면서까지 본인의 그 정권을 하려는 그런 정말 무지몽매한 행위가 있었던 거고 사과 반성 안 하는 그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현대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우수한 그런 성장을 꾀해낸 대한민국의 그 한복판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향후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미국의 CES 행사에 다녀왔거든요. 네네네. 라스베가스에 가서 가전제품과 그다음에 IT와 AI가 혁신해 나가면서 미국과 중국과 그다음에 세계 각 축장이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 가서 상황을 보는데 그게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었다. 네네. 시기잖아요. 네. 임기가 있는 시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진짜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구형이라는 그런 이 철퇴, 그다음에 윤석열의 태도, 말씀했지만 방청석에서는 욕설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특검에 대해서 네네. 또 하고 변호사들이 뭐 혀가 짧아서 말을 빨리 하면 자기가 말이 꼬이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비아냥과 조롱과 이런 아나무인격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진짜 쓸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건데 정말 다행이다. 윤석열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2월 19일 날 네네. 어떤 선고가 내릴지는 또 저희가 귀추를 주목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네네.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혀는 제가 짧습니다. 강 기자, 선고 시간도 정해졌습니까? 네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월 19일 오후 3시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네네. 지난 2월 20일 첫 공판 준비 기일로 시작해 딱 1년 만입니다. 참 지난한 과정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윤석열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국민이 기대했던 또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란 청사는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그렇지 않죠.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도 지속되지만 윤석열의 재판이 지금 8개 아닌가요?
지금 네네.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1심 재판이 내려지는 지난번에 15년 구형 받은 그 사건이 이제 먼저 2월 네, 16일 날 체포방해 혐의. 네. 체포방해 혐의 그게 먼저 있고 나머지 그렇죠. 또 네.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또 김건희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인 국정 운영 그다음에 방해 세력 이것을 본다면 김건희 재판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점이고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도 있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청탁 그다음에 선거 개입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못지않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가 김건희고 그래서 저희가 특검 제2단계로 넘어가는 거 네네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15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되면 이제 시즌 2가 되는 거죠. 네. 자, 의원님. 윤석열 씨를 비롯한 내란 수괴와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넓은 부분이 바로 그 영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면서 5.18 그렇죠. 강주 영령들의 그런 희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실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직도 미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또 뭐 다음 정부든 그 다음 정부든 사면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반복된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반드시 말씀대로 사면이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내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저희가 충분히 충실하게 국회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반민특위의 해체를 통한 친일파 청산 기회가 사라졌고 그 외에 지금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자 윤석열까지 이번에만은 정말 법에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형은 사형이 내려졌는데 네. 윤석열 씨로 일단 제안을 하죠. 선고는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당위성이 아니라 직위헌 재판부를 예상을 할 때 선고는 어떻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까? 자, 먼저 강 기자. 저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이제 혐의의 엄중함뿐만 아니라 무기징역 이하로 선고될 시에는 이제 직위헌 부장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지금의 거의 100배, 1000배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 아래로 형량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한테도 같은 질문 던지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왜 윤 씨 앞에만 가면 그렇게 무기력해 보입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1등은 판사하고 예를 들어 1등에서부터 한 20등까지는 판사를 하고 20등에서부터 40등까지는 검사를 하고 또 나머지 이렇게 이제 서열화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득권화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래된 카르텔? 기득권이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 그게 또 전관예우라는 걸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판사하다가 그만두고 나오면 유력한 로펌에 들어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그것이 또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네네.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쿠팡에서도 보듯이 네. 그 대관 업무 담당하는 쪽이 김앤장이 주요 그렇죠. 역할을 하고 네네.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게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그 지배 구조의 문제, 네네. 권력화되어 있는 문제 그것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소위 사법부의 지배 구조다라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사법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뒷받침하는 여론의 흐름, 이제 언론의 그런 이제 흔들기에 굴하지 않는 그런 힘들이 결국은 사법 개혁을 완성시켜 낼 수 있다고 저는 네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목이 저희가 가는 길이 좀 험난하지만 네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의 문제인데 두 가지잖아요.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또 현장에서 재판을 쭉 봐왔던 것을 본다면 지기현 판사가 결단을 해서 사형 선고를 해줬으면은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5.18을 주도했다라는 네네네네. 혐의를 갖고 사형을 구형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망명이라는 그런 선택 지점으로 가서 대한민국의 소위 그 5.18 이후의 역사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가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계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게 명백하게 하려면 선거 역시도 가장 강력하고 또 전 세계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또 관심 있게 네네네.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를 그 마지막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선고에도 마찬가지로 특검과 같은 입장을 취해주길 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 오래 뿌리 깊은. 관련해서 추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정부가 입법 예고안을 했는데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 대표가 좀 당청 갈등으로 비화될까 싶어서 항구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검찰 시즌 2다. 역행이다. 과연 이것이 무슨 검찰 개혁이냐? 시민사회, 당내 지금 뭐 비판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라, 수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이 공식적인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에 만들어졌던 국무조정실 산하에 만들어졌던 검찰 개혁 그 TF 안에 있는 위원들도 뭐 스스로 그만두겠다라고 네, 이제 저희한테도 사퇴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3법이나 방미통일 설치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요. 네네, 정보통신망법의 허위 조작 그 근절법 할 때도 시민사회에 보다 강력한 그런 이제 반대 여론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과 청와대 간의 그런 물밑의 조율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는 좀 이렇게 저희는 가급적 얘기를 안 했는데 네네. 이번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수사 기소 분리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흐름이고 네네, 그걸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를 정리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다만 이제 헌법에 있는 검사나 검찰청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높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제 법안 개정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후에 이제 진행한다는 걸 네네. 전제로 해서 검찰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 말씀대로 네네, 당청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 사항을 지키고 국정 과제와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이후에도 검사가 지금도 반성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검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반성 사과를 못할 경우는 국민의 힘으로 그다음에 집단 지성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당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15일 날 반드시 처리하지 않을까 상정하고 뭐 물론 필리버스가 들어오면 네네, 또 그 뒤까지 이어지겠지만 네네. 저희가 오랫동안 수기했던 내용대로 역사 속에 사라질 검찰청으로 만들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에게는 당내 현안도 여쭤야 되는데 좀 미루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의원 강석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